당당히 조사받겠다고 말해온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도 본질과 멀어 보이는 이유를 대면서 한때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조사를 맡은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체포에 출동했었다면서 이는 불법 체포였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특검은 물러서지 않고 수사 방해를 하고 있는 변호인에 대한 수사 착수를 검토하겠다며 초강수를 뒀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변호인들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해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한 박창환 총경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을 불법 체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인물이라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총경이 자신들이 고발한 인물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박 총경은 1차 영장 집행 당시에는 현장에 가지 않았고 2차 영장 집행 시에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영장 집행에만 관여했다며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지적한 겁니다. 특검은 누가 저를 수사해 주세요라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아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주도한 건 공수처였기 때문에 경찰을 공격하며 조사를 거부하는 건 논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한 수사 주체 대상으로 고발을 남발해 조사 전체를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런 주장을 내놓자 즉각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초강경 대응을 했습니다. 박정 특검보는 변호인들이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면서 변호인에 대한 수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수사 거부 패턴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월 공수처에 체포돼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취지의 주장만을 반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3차례 소환 통보도 모두 거부했는데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해 형평성과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특검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유를 들며 반발했습니다. 피의자와 협의 안 된 일방 통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지하주차장 이용이 거부당하자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에 특검의 단호한 대응은 오늘 내내 이어진 패턴이었습니다. 특검은 이른 아침부터 지하주차장 출입문 자체를 봉쇄하면서 비공개 출석 가능성을 없앴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차례 입장문을 내며 장외 여론전을 폈습니다. 이어서 이세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8시경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단기가 내려와 있고 진입 금지 팻말도 세워졌습니다.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 병력도 배치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출석을 앞두고 줄곧 지하주차장 이용을 요구했습니다. 비공개 출석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고 하다 특검이 받아들이지 않자 현장, 즉 지하주차장 앞에서 출입을 조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오늘 출석 2시간 전부터 지하주차장을 차단하고 비공개 출석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 차량은 곧바로 정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을 지나야 했지만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현관으로 공개적으로 들어갔지만 들어가자마자 변호인단은 특검보들에게 출석 방식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그 직후 특검이 폭주하고 있다며 강한 어조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령과 적법 절차를 위반해 폭주하는 특검은 법 위의 존재이냐며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출석 장면 공개는 피의자 인권 침해라며 공개적인 망신 주기를 통한 정치적 선동이고 여론몰이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 날짜가 정해지자 비공개 소환을 이슈화했습니다. 비공개로 저희를 소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전혀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에 1인에 불과하고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받으러 들어간 이후 변호인들은 여러 차례 입장을 내며 특검을 비판하고 장외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특검은 즉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이 같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에 대해서 민주당은 법꾸라지 행태라며
잠깐의 면피성 출석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앞서 탈당했던 홍준표 전 시장은 참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지상 출입구를 통해 전격적으로 특검 조사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작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오후 조사에 불응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자면 범죄자답게 수사를 받아야지 법꾸라지처럼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억지로 출석은 했지만 아직도 본인이 왕이나 면책특권을 받는 특별한 존재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면피성 출석만으론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은 역사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마땅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치고 강력하게 다그쳐 압박 조사해야 한다. 검찰 독재 몰락의 시작이자 검찰 해체의 신호탄이란 의견도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선 조사 담당 경찰을 배제해달라는 윤 전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 첫 조사부터 마치 쇼핑하듯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너 조사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바꿔라, 교체해라. 어떤 피의자도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이 공직자였던 전직 대통령으로서도 매우 불성실한 태도이다. 국민의힘에선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당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당원이 아닌 만큼 입장을 내는 것이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있고 검찰총장 출신이라며 참 부끄럽고 부끄럽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차기 민정수석으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다시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게 될 걸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기재부와 법무부 등 나머지 8개 부처 장관 인선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이 차명 부동산 등 의혹으로 임명 닷새 만에 물러난 가운데 대통령실이 차기 민정수석으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유력 검토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봉 전 차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연 수원 19기로 법조계에 입문했고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이른바 검찰기획통입니다. 봉 전 차장이 민정수석으로 최종 임명되면 오 전 수석에 이어 또다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기용하게 되는 겁니다.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알아야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이재명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대통령 입장에선 검찰 특성을 꿰뚫고 있어야 일을 시키기 좋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비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특별히 잘한 건 없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법무부와 교육부 등 나머지 부처 8곳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의 경우 예산기능 분리,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 중요 개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남은 내각에 대해서는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점검 중이고 그래도 너무 늦지 않은 선에서 아마 인선 발표, 내정자나 혹은 후보자 발표가 있지 않을까. 여기에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상당 부분 진용을 갖출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는 대출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15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에는 타격이 있겠지만 집값 상승을 이끄는 고가 아파트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최근 석 달 동안 매달 1억 원씩 오르더니 얼마 전 19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근처의 같은 평형 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매달 1억 원 가까이 값이 뛰어 이달 초 최고가인 17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간간에 24평, 34평을 사지 못하는 분들 15억에서 20억 내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신축으로 있는 아파트 단지가 모여있는 곳이 여기다 보니. 하지만 오늘부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돼 영끌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12억짜리 마포구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가정하면 원래는 LTV 70%를 적용해 8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아 현금 3억 6천만 원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턴 6억 원까지만 대출이 나와 현금이 6억 원은 있어야 매수가 가능합니다. 15에서 20억 사이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이번 그 정부의 대출 규제에 영향을 좀 받을 겁니다. 또는 이전 수요가 주택을 구매하지 못할 수 있어서 거래가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에 있는 10억 원 이하 아파트로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는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초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권은 영향이 제한적일 거란 전망입니다. 대출 6억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좀 재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것 때문에 집을 못 산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뿐 아니라 공급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